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탈모약, 그 중에서도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한 10분 상담을 하면은 9분 이상 이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 뭐 아주 심한 분들, 애초에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타스테라이드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임상에서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탈모약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은 이 피나스테라이드를 따를 약은 없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머리 왜 생기느냐, 의학의 선배님들도 이런 게 참 궁금했을 거예요. 1947년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선생님은 야, 대머리가 생기려면 대머리의 전제 조건으로는 이 남성 호르몬 때문이다 라는 거를 47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74년, 약 27년이 지났네요. 74년에 코넬 대학교의 줄리안 임페라토 맥긴이라는 분이, 이름도 기네, 요 분이 탈모 효소가 결핍이 되면 대머리가 안 생기더라 라는 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탈모 효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테스토스테론이 탈모 효소가 작용이 되면 뭘로 바뀌냐면은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게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인데, 이게 선천적으로 적거나 결핍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머리가 안 생기더라 라는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하거나 방해를 해버리면 DHT로 전환이 안 되니까 대머리가 덜 생기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 녀석을 억제를 하면 DHT가 안 생기니까 대머리가 안 되겠네? 아주 뭐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심플하다면 심플한데 어쨌든 큰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을 대머리 치료제로 사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좀 나네, 좋아지는데, 탈모가 좀 개선되는데, 요런 발견을 하게 돼서 사용을 했던 거고,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 그걸 좀 줄여줄 수 있는 목적으로 이 피나스테라이드를 먼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92년에 전립선 치료 목적으로 5mg 사용을 승인을 했고요. 5년 지났죠. 5년 후에 머리카락이 나네 해서 1mg을 탈모 치료 목적으로 FDA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5알파 리덕테이즈, 리덕테이즈, 요게 바로 탈모 효소입니다. 탈모 효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테스토스테론이 DHT, 요 물질로 바뀌면 이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바꿔주는, 요거를 억제를 해주는 게 뭐다?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을 하면 전립선에서의 DHT 수치가 90% 떨어지고 피에서는 DHT가 70%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가 DHT를 100%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탈모가 느려지지만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약을 먹는데도 좀 빠져요라고 하시는 분들, 완전히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나스테라이드를 탈모에 사용을 할 때는 하루 한 번 1mg 복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간이 나빠요, 콩팥이 나빠요, 뭐 저 먹어도 되나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간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투여 시 좀 주의를 해라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고, 크게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장질환자도 마찬가지죠. 신장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용량 조절 자체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콩팥 같은 경우에는 림포사이트, 림프구에 침착이 되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애초에 콩팥이 너무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 좀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금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예정하는 여성분들도 금기입니다. 특히 남아를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잖아요. 억제를 하다 보면 남아의 태아 성기, 외부 생식기의 발달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금기고,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복용하시는 분들은 헌혈도 안 돼요. 헌혈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고롱을 했었다 그러는데, 피나스테라이드, 두테스테라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안드로젠 효과로 인해서 이게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막 수혈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 수혈을, 트랜스퓨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기인데, 그래도 내가 헌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중단을 한 다음에, 두타 같은 경우에는 6달 정도 중단을 한 다음에 헌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현재 복용 중인 분들은 절대 금기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욕 저하라든지 발기부전이라든지 사정량 감소라든지 여성형 유방,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율에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성형 유방이 가슴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살 사고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이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그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보다 20, 30대 젊은 연령에서 죽고 싶어요, 우울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탈모약을 복용한 다음에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 탈모 의사들도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20대, 30대 환자분들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피나스테라이드 후 증후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만들었으니까 그건 한번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피나스테라이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논문 기반인데,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먹는 피나스테라이드와 바르는 미녹시딜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컴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하라는 거예요. 병용요법이라고 하죠. 한글로 병용요법을 하시면 단독요법, 피나스테라이드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뿐더러 안정성 측면에서도 거의 유사하다. 안정성도 단독요법 사용하고 한 것만큼 안전할 뿐더러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먹는 피나스테라이드와 바르는 미녹시딜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나요?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바꿔서 저는 먹고 바르고 득모하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